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70대, 80대가 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젊었을 때는 그저 멀게만 느껴졌던 노년의 삶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기억력도 점점 흐려지는 이 변화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시죠?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 불안감과 두려움,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 불리는 요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83세까지 살지만 건강하게 사는 시간은 고작 73세까지랍니다. 그 이후 10년은 대부분 아픈 상태로 지낸다는 뜻이죠. 이 충격적인 현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제로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전문 의사가 알려주는 과학적인 조언과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까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은 인생의 지혜를 나눕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이야기하며 도움이 될 조언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지만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70대 노인 전문의로 30년 이상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것은 비슷한 나이에도 누구는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반면 누구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겪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신체와 뇌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는 느낌. 예전처럼 기억력이 좋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지는 경험. 이런 변화들이 찾아오면 내가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뇌의 변화이며 우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뇌 전두엽과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70대가 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뇌와 몸을 사용하면 이런 변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대 어르신 중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속해서 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퍼즐을 풀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뇌를 꾸준히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분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신체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도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걷기는 70대에 가장 권장되는 운동입니다. 하루 20분만이라도 꾸준히 걸으면 우울증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나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하고 느끼시나요?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70대가 80대가 되면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도 건강 문제로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지죠. 제가 만난 한 76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요즘엔 전화 한 통 오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를 넘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반면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보다 더 큰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온다고 해요. 이처럼 인간관계는 노년의 행복뿐만 아니라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70대에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주변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실은 뇌의 변화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어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의욕과 즐거움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귀찮다, 나가기 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을수록 더 만나기 싫어지고 더 외로워지고 결국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행복한 70대, 80대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의식적으로 인간관계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관계의 질에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한 몇 명의 친구나 가족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나이 들수록 마음 편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둘째, 정기적인 만남에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에 친구와 산책하기, 수요일마다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하기처럼 약속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엔 귀찮더라도 한두 번 나가다 보면 그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 맺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비슷한 관심사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종교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만난 83세 할머니는 78세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SNS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매일 온라인으로 옛 친구들과 소통하고 손자들과 사진도 주고받으며 큰 즐거움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이 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라는 그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나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한 명에게라도 짧은 전화나 문자를 보내보세요. 작은 연결이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변화, 은퇴 이후의 역할 상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우울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은퇴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둬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2세 남성 환자는 은퇴 후 6개월 만에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되고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40년 넘게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온 그에게 갑작스러운 역할 상실은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라는 그의 말에서 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사회적 역할과 일상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해낸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에서의 역할까지 끝난 것은 아니니까요. 대표적인 예로 퇴직 교사였던 78세 김 할머니는 동네 지역아동센터에서 주 2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기였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기다린다는 생각에 아파도 나가게 돼요.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죠. 또 다른 예로는 65세에 은퇴한 후 우울증을 앓다가 73세의 동네 텃밭 가꾸기 모임에 가입한 박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른 채소를 이웃과 나누며 새로운 기쁨을 찾았고, 지금은 80세가 넘었지만 텃밭 모임의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른 채소를 누군가 맛있게 먹는다는 것, 그게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새로운 역할, 지역사회에서의 작은 봉사, 오랫동안 미뤄둔 취미 활동에 몰입하는 것 모두가 의미 있는 현역 의식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누군가를 돕는 일은 노년기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고 수명도 더 길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행위가 실은 자신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셈이죠.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배우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만난 82세, 이 할아버지는 80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유튜브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 화가 났지만 포기하지 않으니 되더군요. 이제는 매일 댓글을 읽는 재미에 산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0대, 80대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뇌의 가소성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은 뇌에 자극을 주어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움의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즐거움은 젊은이 못지않게 크답니다. 이제 네 번째 중요한 주제, 위기와 상실을 이겨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70대가 되면 배우자나 친한 친구의 죽음, 자신의 건강 상실,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위기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76세 윤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윤 할머니는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깊은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슬픔을 함께 나눌 친구의 존재였습니다. 혼자 울고 있을 때는 끝없는 터널 같았어요.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유족 모임에 참여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과정이 치유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 감사하기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이 처음엔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느 날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너무 아름다워 문득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아직 내가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세상에 많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는 매일 저녁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일기에 적는 습관을 들였고 이것이 우울한 생각의 고리를 끊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윤 할머니의 세 번째 비결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제 슬픔에만 빠져 있을 때는 세상이 온통 어두웠어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봉사를 시작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시선이 바뀌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나를 일으켜 세웠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도 함께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실과 위기는 70대에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슬픔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큰 상실이나 위기를 겪고 계신가요? 그 아픔을 충분히 인정하고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변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치유 여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중요한 주제인 완벽주의 내려놓기와 수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부터 가졌던 높은 기준과 완벽주의적 성향을 노년에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79세 정할아버지는 평생 꼼꼼하고 완벽한 성격으로 회사에서 인정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늘어나자 심한 자책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한 번만 들어도 외웠는데 이제는 메모해도 잊어버려요. 이런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 수용과 현실적인 기대치 조정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모든 기능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 할아버지에게 저는 할아버지의 가치는 기억력이나 업무 능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점차 정 할아버지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메모장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중요한 일들을 적어 놓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잘하는 일,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나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같은 활동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즐기려고 노력해요. 그러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처럼 70대에는 내려놓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 항상 옳아야 한다는 부담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걱정 등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고 작은 실수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6번째 주제인 타인을 위한 친절과 상냥함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진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가장 행복한 90대 어르신은 특별한 재산이나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친절을 베푸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만나는 이웃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가끔은 직접 만든 작은 선물을 나누곤 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뿐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든다면 그것이 내 삶의 의미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할머니가 늘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할머니 주변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 대한 친절과 관심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의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했던 분들의 특징은 놀랍게도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관심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불편함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문제가 작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뇌에서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높여주어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 어린 관심과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오랜만에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0대가 되면 겪게 되는 주요 변화들과 그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신체와 뇌의 변화, 인간관계의 축소, 역할 상실, 상실과 위기, 자기 수용, 그리고 타인을 향한 관심과 친절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퍼즐 조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30년간 노인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이 10년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60대이든 70대이든 심지어 80대라 하더라도 지금부터의 작은 변화와 노력이 여러분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작한 가벼운 운동은 5년 후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한 새로운 취미나 배움은 치매 위험을 낮추고 뇌 건강을 지키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장하고 깊게 하는 인간관계는 미래의 외로움을 예방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후회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일찍 변화를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80대, 90대가 되어 60대, 70대 때 조금만 더 몸을 움직였더라면, 좀 더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했더라면,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더 일찍입니다. 100세 시대의 70대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시기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쌓이는 귀중한 과정입니다. 그 지혜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한 걸음씩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영양관리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혜 담은 노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